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간의 특징주들부터 보도록 하죠. 시간의 키워드는 바로 AI 챗봇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상승을 보인 드리머스 컴퍼니는 SK스퀘어가 최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SK의 AI 사업 핵심 계열사로 떠오르고 있는 소식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원 플랫폼 사업에 AI를 접목시켜서 SK와 공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드리머스 컴퍼니의 최대주는 SK스퀘어로 51.44%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시간외에서 드리머스 컴퍼니는 9.89% 움직였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줌 인터넷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새롭게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밝히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춤한 흐름을 보인 두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다시 탄력이 예상이 됩니다. 시간 외에서 각각 데이터 솔루션은 7.89%, 줌 인터넷은 3.34% 움직였습니다. 마스크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러자 청담 글로벌이 수혜 기대감 속에서 시간 외에서 올랐습니다. 3%대 올랐고요. 전쟁 올해는 사그라드나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발 더 깊숙하게 발을 담그면서 확전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그동안 지원을 주저해온 최신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그러자 팜스토리가 장 마감 후에는 3.02% 움직입니다. 시간의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청담 글로벌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이 해제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 미용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어제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화장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같이 이제 제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 관리하고 판매까지 하는 이커머스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화장품 제조회사 대비해서는 어떤 원가 구조나 이런 부분이 그나마 좀 리스크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서도 그렇고 이 화장품 내에서 청담 글로벌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우선 이 청담 글로벌도 이 징둥닷컴, 이 JD 쪽에서의 이 비중, 판매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국 쪽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았던 상황에서도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특히 이제 재작년에 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제조회사들의 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좀 가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한 지금 주가 수준도 그렇지만은 좀 다른 시각으로 화장품주를 접근할 때 이 청담 글로벌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고 어제는 좀 윗꼬리로 많이 달았지만은 저는 이런 추이 같은 경우가 오늘도 만약 상승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우선 그 상승에 대한 랠리 부분은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많이 불고 있죠. 엠노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어떤 대행 쪽에서의 일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매부터 판매까지 일어나는 시점을 봤을 때도 글로벌적인 수요는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 같은 이커머스 회사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 한 마디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 주들은 물론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긴 하지만 이 탈중국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올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낮춰야 매출액이나 또 당연히 주가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 화장품 업체들의 올해 작년까지 많이 고생을 했지만 올해 어떤 주가 상승을 실적과 함께 릴레이팅 하려고 한다면은 이 중국 쪽에서의 그 비중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야 이 부분이 2차적인 주가에 대한 또 안착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담 글로벌은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거래량과 함께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로 15,000원을 1차적으로 잡겠고요. 근데 이제 15,000원을 돌파했을 때 이 목표가라는 게 무조건 매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15,000원 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또 보유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제 15,000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도착했을 때 무조건 매도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할지 부분을 더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 증시 외국인이 또 살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1월 휴가로 배 터지게 먹었는데 아직 배가 안 찼나 봅니다. 그래서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게 했었던 건 메이플 시럽의 짜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집을 가서 메인 요리 다 먹어도 마지막에 후식용 짜장면을 먹어야 이제 좀 다 먹었다 하잖아요. 안 그래도 짜장면 달달한데 여기에다가 메이플 시럽까지 있다니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기업들을 사들였을까요? 먼저 단골 손님이죠. 오리온이 있습니다. 19일째 담겼습니다. 오리온 그룹이 식품을 넘어서 바이오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을 한 데 이어서 이제 34억 원을 증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쭉 하락해왔던 삼성전자,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시장 곳곳에서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인 주식이 움직이자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들썩거리면서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를 권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반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죠. 외국인은 16일째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LG엔솔 이번에 실적 발표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 이슈를 앞두고 외국인은 9일째 매수를 합니다. 어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감소 우려로 조정받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죠. 전기차 1위 테슬라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인데요. 그동안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테슬라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로 조정을 받았다가 테슬라가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도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우리 사주 물량의 보호예수 해제를 27일 오늘 앞두고 있음에도 주가가 전날에는 무려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의 쇼트 커버링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 두 기업도 볼까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제이시스 메디칼은 마스크 해제 이후 수혜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은 8일째 사들였고요. 그 아래에는 KG 이니시스 7일째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8일째 매수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좀 봐야 되고 어제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제 뭐 7% 거의 종가로 봤을 때도 5.1%지만은 최고가로 봤을 때도 그 전날에 비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관심 많이 좀 받았었고 거래량도 크게 뛰었습니다. 앞서서 성단골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그 실내 어떤 마스크 해제에 의한 그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다른 어떤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업체들에 비해서는 약간 시가총액이나
이런 좀 비중은 좀 낮지만 확실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나 재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제이스 메디칼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뭐 포텐자나 뭐 아실 거라고 좀 리니어제트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부 미용기기가 어떤 신규 판매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이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이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이 교체하는 이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신규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여러 어떤 고객들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부분 다양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소모품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듯이 신제품 출시 판매도 중요하지만 고객에 대한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초음파 HIFU 쪽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RF 쪽에서도 그 신규 판매나 그리고 최소 구매 대수에 대한 부분도 상향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좀 역시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최소 구매 수량에 대한 부분이 감소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사이노스에 대한 어떤 그 사이노스에 대한 이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루트가 좀 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초음파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주와 비슷하게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올해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최소 구매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향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4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460억 이상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신규 제품에 의한 약간의 비싼 어떤 그 의료기기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높다고 한다면 지금 중저가 판매 쪽으로도 중저가에 대한 이 판매 부분도 높이기 때문에 이 소모품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증권사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를 12,000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올해 뭐 EPS 같은 경우가 한 523원 정도 예상한 상황에서 이 PER을 한 22배 내외에서 이제 12,000원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뭐 EPS를 523원 저는 그렇게 높게 설정했다라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22배 아시겠지만 의료기기 쪽에서의 전체적인 PER이 높은 상황에서 22배에 대한 PER은 또 밸류를 높게 측정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2,000원 지금 어제 올라서 10,000원 가까이 주가가 됐는데 뭐 괴리율 차이가 크게 뭐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적 추정치를 더 높게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그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선택해 주시는 종목 궁금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쏙쏙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또 어떤 기업을 보일지 만나보겠습니다. TSC가 이 3분기 실적 부진 이후 4분기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증권가 그리고 기관은 TSE의 계단식 성장 그리고 고객사 확대가 올해의 성장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3년에 비메모리와 DDR5의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고수익성 제품인 테스트 소켓 매출 성장이 앞으로도 실적을 더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은 16일째 매수합니다. 영업무역홀딩스는 10일째 기관이 러브콜을 보냈네요. 그리고 10일째 동일하게 러브콜을 보낸 기업 바로 휴젤입니다.
휴젤은 국산 보툴리움 톡신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보툴렉스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영국 등 유럽 주 11개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보툴렉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이 중에서도 영국은 유럽과 보툴리움 톡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확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PI 첨단 소재 1분기 말쯤 소재 수요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이익 회복이 전망되자 기관인 8일째 매수합니다. 1분기 말부터 스마트폰 부품 소재 업황이 되살아나면 이익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마트 기관은 실적보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7일 연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네요. 기관의 수급 중에서 저희 한 종목 픽해 보실까요? 이마트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거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으로 갔는데, 우선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어떤 실적, 저는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GPM, 매출 총익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율화, 기존점 쪽에서의 판매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효율화는 높아졌다. 그리고 이 SCK 컴퍼니의 캐리백 보상 비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마트의 어떤 이 재고 조정이나 그리고 판매 단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긍정적으로 실적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실적을 논하기 전에 이마트의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휴업일이 이제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평일 매출이 300억에서 만약에 그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월 매출 같은 경우, 특히 연간 매출로 봤을 때도 4천억 이상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 주말에서 평일로 넘기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던 얼마를 더 버냐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주가에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사모펀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대 기아에 대한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자 2차 전지 주들도 들썩였죠. 삼성 SDI, 이제 2차 전지 주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함께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후발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당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은행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KB금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전자, 주력 제품의 고도화로 안정기로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사모펀드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 급등하면서 어제는 조정이 조금 나왔지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대덕전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기판 쪽 같은 경우에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판단되지만, 요약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어떤 스마트폰 여러 가지 PC 쪽이나 가전제품 쪽에서의 이 PCB 수요는 둔화되지만, 이게 전장화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대덕전자의 그 전에 전장화 쪽으로의 PCB 쪽에서의 전환 노력은 빛을 발휘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다른 어떤 반도체 이 장비나 기기, 부품주들에 비해서 이 PCB 쪽이 잘 안 갔죠. 하지만 이 전장화, 한마디로 이 어떤 전기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의 PCB, 전장화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빛을 다시 한번 발휘하고, 지금 제 주가 수준도 그분은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안에서는 저희 대덕전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오늘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